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이 이런 후진국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죠. 한국에서 도둑질 당한 외국인 여성. 한국 경찰 한마디에 3초 후 왈칵 눈물 쏟은 이유. 여기 서울의 어느 가정집 외국인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에게 경찰관 두 분이 다가오시는데요. 외국인 여성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경찰관분들에게 화를 내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여성에게 경찰관분들은 무언가 말을 전하는데 여성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홍익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알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12년 정도 잠깐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다시 오만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입니다. 게다가 원래 저는 한국으로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냥 어디든 해외 다른 나라로 가보자는 생각에 여기저기 막 지원을 하다 우연히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일 뿐인데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 인생까지 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고야 말았고 단순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오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아예 눌러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으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죠.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을 잘 모르시다 보니 한국에서 그것도 여자 혼자서 생활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극구 반대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앞으로의 제 미래는 무조건 한국에 있다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있었던 사건을 떠올릴 때면 사실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실 웃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숙사 생활은 꽤나 엄격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게는 다소 불편한 요소로 다가오게 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괴롭힘,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 학기가 끝이 나게 됐고 어느덧 방학 기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한 학기 동안 서울이라는 지역에만 얽매여 있었는데 한국의 다른 도시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괜히 궁금해지기 시작해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는 잠시 전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저 외국 한번 나가고 싶어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특히 한국에서 새롭게 사귄 한국인 친구들은 저마다 특징이 뚜렷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지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자랑하더군요. 그리고 방학이 다가올 때쯤 저는 그 친구들이 말해주었던 여러 지역을 여행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들 중에서는 부산에서 온 친구, 대구에서 온 친구, 전주에서 온 친구, 광주에서 온 친구 등등 진짜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서로 자기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고 뭘 해야 하고 뭘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꼭 한번 이 모든 곳들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 여행을 가보기로 결심했고 원룸의 문단속을 잘하고 강원도 속초부터 춘천, 의정부, 파주, 경주, 울산, 부산, 광주, 전주까지 꽤 많은 지역을 다니는 코스를 계획하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기간은 최소 2주 길면 한 달까지 계획했어요. 앞에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말했을 때처럼 사실 저는 막 계획적으로 행동하거나 하나부터 10까지 계획을 짜서 여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이 좋으면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으로 최장 한 달까지 여행을 생각했어요. KTX도 타고 무궁화호도 타면서 여행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흑돼지 이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한국어도 꽤 잘하고 엄청 크게 걱정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서울에서만 생활해봤기 때문에 오만에서도 그렇듯 지역별로 특색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할 때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를 타지에서 왔다고 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호텔에서도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물론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행 초기에 분명 이름은 같은 음식이고 제가 먹어본 적도 있었지만 지역별로 맛의 차이가 꽤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곳은 음식이 짧고 어떤 곳에 가면 음식이 달고 그런 부분이 이겨내기 힘든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니 제가 서울 음식을 처음 먹고 시간이 지나 적응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의 향토 음식들이 입에 맞아들었고 그렇게 제 입맛 자체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대국밥, 설렁탕, 전구지지짐이 등 여러 한국 음식을 먹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생선 요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여행지였던 강원도에 가서 먹었던 생선구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고등어, 갈치, 가자미 외에도 처음 듣는 생선구이가 많았는데 진심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젊은 외국인이 혼자서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뭔지 저건 맛있는지 물어보니까 시장 할머니들께서 재밌으셨는지 한번 맛보라면서 갖가지 음식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어느 국밥집 할아버지께서는 저녁에 잠은 어디서 자냐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직 숙소를 못 정했다고 하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도 된다고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말해주시기도 했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잠을 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맛있는 저녁상과 아침상까지 차려주셨다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울 밖에는 몰랐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았는데 진짜 수많은 여행지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창 여행을 하던 도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친구들이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오면 광고거나 스팸 전화니까 받지 말고 수신 거부를 하는 게 좋다고 알려주어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왔을 때 몇 번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보험 광고나 대출 광고 같은 그런 전화였어서 받지 않고 계속 넘겼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흘에 걸쳐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4통이나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칫 잘못했다가 제 신상 정보가 이상한 곳에 넘어갈까봐 말이죠.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사실 걱정도 안 했어요. 금세 까먹었고 저는 남은 여행지들을 생각 없이 여행하며 전국 여행을 아주 즐겁게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원룸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집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손을 갖다 대도 도어락 버튼이 작동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건전지가 다 돼서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건전지를 갈아 끼운 게 여행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건전지 문제일 리는 절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좀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도 누가 망가뜨린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문고리를 돌려보니 아니, 문이 그냥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 보니 방 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와 제 옷장하며 노트북하며 저희 집을 마구 헤집어 놓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둑이 든 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하고 5분 후에 2분이 도착했는데 저는 그 5분 동안 좌절하고야 말았어요. 한국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았는데 이렇게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정도 많아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집에 도둑이 들 때 옆집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한 경찰관 분들에게 잔뜩 화가 난 채로 막말을 퍼부었고, 그러다 갑자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으면서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동한 경찰관님이 입을 뗐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지 뭐예요. 경찰관 분들은 무전기와 또 자신들끼리 서로 귓속말을 하면서 집 주소와 제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저보고 그쪽이 알라씨 맞으신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던 겁니까? 알라양의 집을 집주인께서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출동했고 집주인분께서도 비밀번호를 모른다면서, 그런데 자신이 집주인이니까 괜찮다면서 문을 따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거의 한 달 동안 한국 좀 즐기겠다고 여행 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신고를 당한 건지 말입니다. 그것도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는 계약된 기간도 아직 남았고 월세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는데 뭘 잘못해서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집주인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서 텃세를 부리기 위해 저를 내쫓으려고 그랬던 건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도 역시 외국인에게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사는 오만도 그렇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긴 하지만 결국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구나 생각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주인이 도착했는데 갑자기 저를 와락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 다친 데는 없냐며 어디 갔었냐며 마치 제 부모님인 것처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 분들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알라 집주인분이 신고하신 건 맞는데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행 중이라 못 받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알라 씨에게 밑반찬을 좀 갖다 주려고 몇 번이나 왔다 가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 며칠이나 그러니 집주인분께서 혹시 알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셔서 신고하셨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몇 번이나 신변 확인을 위해서 연락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 집주인분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집주인분께서 문을 부셔도 좋으니 따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는 이제 됐다고 말하시며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안 다쳤으니 됐다며 문은 자신이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열해버렸습니다. 귀찮은 광고 연락인 줄 알았는데 그 번호들이 사실은 집주인분과 경찰관분의 전화였고 제가 연락을 계속해서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지난 1년 동안 집주인분께서 저를 챙겨주셨던 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군요. 집주인분께서는 문득문득 외국인인 저를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반찬과 국 같은 것과 혹시 전구가 나가지는 않은지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자주자주 체크해 주시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며칠 동안이나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없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걱정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허리 굽혀 사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주인분과 경찰관 두 분은 다치거나 무슨 일 생긴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제 나라였다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니 고마움에 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제 나라였다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다들 저를 걱정해 주니 고마움에 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제게 진짜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심지어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괜한 애국심이 생기면서 이대로 한국에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유학으로 바꾸고 저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한국인들끼리는 이런 걸 보고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평생 개인주의만 보던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진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따스한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인생에서 친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